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인 2019년, 절대로 식을 것 같지 않게 부동산 시장이 타올랐습니다. 그 시기에는 주변에서 부동산 투자로 누가 얼마를 벌었다더라 하는 투자 성공담이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성공담이 뉴스나 온라인 기사 등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그리고 쉽게 들려왔습니다. 이런 뉴스나 기사들을 접하게 되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이 부동산 시장 상황은 모두 다 거품이고 곧 꺼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 깊숙한 곳에서는 내심 부러움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도 같이 자리 잡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없이 치솟아 올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을 뿐인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한순간에 소위 벼락거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부동산 광풍이 일어났던 2019년 그 중심에는 바로 지식산업센터라는 부동산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건물은 아파트의 형태로 지어진 공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자를 위한 건축물입니다. 과거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기도 했으나 현재는 그 명칭이 지식산업센터로 변경이 되어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주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이 입주해서 사무실 또는 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형 시설입니다. 그런데 기업체를 위한 건물인 지식산업센터가 도대체 왜 주목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8.2 대책과 2018년 9.13 대책이 나오기 이전 대한민국은 저금리와 유동성 과잉으로 인해서 시중에 많은 돈이 풀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부동산의 유동성이 집중되고 있었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해당 시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연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할 만큼 갭투자와 투기 수요가 활발했습니다. 이렇게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강력한 규제 정책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렇게 2018년 9.13 대책으로 종부세 인상, 주택담보대출 규제, 그리고 양도세를 강화하는 규제 정책을 시행하였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시장 안정화를 유도했습니다. 서울 및 주요 규제 지역에 대한 대출 제한과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해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파주, 김포, 용인, 평택 등과 같은 경기 외곽 및 지방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였고 가격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풍선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소형 아파트로 수요 이동, 그리고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다시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와 달리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대체 투자처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주택자 규제 및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달리 대출 요건이 굉장히 유리한 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기본 70%, 많게는 90% 이상 대출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10%만 있으면 소액으로 손쉽게 지식산업센터를 매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소문은 정말 삽시간에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퍼지기 시작했고 정말 엄청난 양의 투자금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실수요자 위주의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투자자가 있기는 했지만 아는 사람만 투자하는 틈새 상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사용자와 투자자의 비율은 7:3 혹은 8:2 정도로 투자자 대비 실사용자가 많은 부동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로 지식산업센터의 유동성이 몰려들면서
이런 실수요자와 투자자 비율은 단숨에 역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탓에 투자자가 몰려들면서 지식산업센터에는 가수요가 폭발하였고 급기야 3년 정도 되는 짧은 기간 동안 200%가 넘는 가격 상승률을 보이는 곳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더 많은 투자처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개발사들은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사들이고 높은 분양가에 분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모두 단기간에 팔아치워버리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식산업센터를 사들인 수요는 거의 모두 투자자였던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실수요 기반의 부동산인 지식산업센터 투자자가 기형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입주를 해서 사용해줄 수요가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는 동시에 공급이 이루어진 현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말은 즉슨 비슷한 시기에 공사가 끝나고 입주해야 하는 현장들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모든 지식산업센터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기 외곽이나 지방 쪽에 시장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공급한 지식산업센터는 미분양과 공실 문제로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지식산업센터는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인데 준공이 되고 입주한 지가 한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실로 방치되어 있는 호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현장은 앞으로도 언제 이 많은 호실이 모두 채워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인 기업체가 들어와야 하는데 이 기업체 수는 현재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기업체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경제가 살아나야 하는데 이를 예측하는 것도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결국 제한된 수요 내에서 임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의 지식산업센터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모두 비슷한 원인과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된 계획과 실행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어려워지게 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저의 경험담과 해결 방법에 대해 영상 링크 올려두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